상자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김재원 비서실장께서 준비한 판도라 열어주세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판도라는 이재명이 꿈꾸는 나라는 삼권 땡땡, 일극 땡땡땡 체제이다. 답이 두 개여야 돼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근데 아주 쉬워요. 근데 지금 민주당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세상이니까 아주 쉽습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 김재원 최고가 네. 이제 꾀돌이라고 정치권에 소문이 많잖아요. 아, 네. 근데 꾀를 내도 이렇게 곤란하게 됩니까? 앞에 삼권, 일극 이렇게 해서 뒤에 붙일 제 말이 굉장히 정해져 있는 제한된 이런 문제를 냈어요. 무조건 맞춘다 이거는? 아, 그럼요. 김재원 최고가 오늘 가져온 이것은 이재명이 꿈꾸는 나라는 삼권 통합 일극 황제정 체제이다. 이게 아마 정답을 갖고 나왔을 거예요. 황제정은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비슷할 것 같아요. 삼권 통합 일극 황제정 체제이다. 맞습니까? 아니 지금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오답을 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또 이 정답 맞추고 싶은 땡. 아니 뭐 이미 오답이래요. 아니 그래서 저는 네. 이재명이 꿈꾸는데 그렇게 본인은 생각을 하고 나왔을 것이나 제가 오늘 맞춰야 되잖아요. 네. 물론 틀려야죠. 저는 이재명이 꿈꾸는 나라는 삼권 분립 일극 불업지 체제이다. 삼권 분립 일극 불업지 체제이다. 정답은 하여튼 뭐 물론 땡이죠. 네. 그리고 땡뿐만 아니라 이거 완전히 땡땡. 완전 땡이죠. 네. 이재명 지금 후보님이 네. 지금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가 제일 문제가 바로 이 삼권 분립에 의한 권력의 견제 균형 그리고 그것을 통한 이 입헌주의 법치주의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네. 지금 입법부만 다수당이 되어도 이렇게 입법 독재를 자행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럴 가능성은 아직은 별로 보이지는 않지만 이재명 후보께서 행정부를 장악한다면 입법부와 행정부는 함께 갈 뿐만 아니라 지금 사법부도 완전히 흔들어 제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입법, 사법, 행정부가 없어지는 삼권 통합 일극 체제. 그런데 삼권 통합 일극 삼권 분립이 아니고 삼권 통합의 그건 맞췄잖아. 일극 체제에 이게 총통제죠 이게 바로. 그럼 삼권 통합 일극 총통제. 총통제 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하면 사실 좀 네. 후보님을 비난하는 느낌이 있어서 차마 말은 못하지만 네. 히틀러 같은 총통제가 우리나라에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이렇게 보면 네. 지금 입법, 사법, 행정부가 통합이 되는 데다가 사법부도 지금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을 했다고 해서 탄핵을 한다든지 지금 탄핵하려고 청문회를 한다든지 뭐 별 지금 일을 다 벌이고 있거든요. 법을 다 만들어 가지고 네. 이제 또 헌법재판소는 완전히 이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을 집어넣어서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고 생각해서 대법원 판결도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한번 심판해 보자. 이거는 3심제가 아니고 이제 4심제를 만들고 이제 자신들이 생각하는 판결이 아니면 그냥 헌재에 가서 뒤집어 가지고 이 원고와 피고를 바꾸고 참과 거짓을 바꾸려는 이런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이거는 정말 아주 위험한 인물이 지금 나타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지금 작정하고 나오셨네요. 아니 작정한 게 아니라 김재원 의원이 원래 저렇습니다. 그래요? 자, 김재원 비서실장께서 삼권 우리 통합. 이재명 후보님이 계시는 한은 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요? 예, 지금이라도 박수현 의원님으로 후보를 교체하면 제가 아주 지지를 할 수도 있어요. 네. 뭐 일단 삼권 통합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오늘 오후 민주당이 지기현 판사 관련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보세요, 이것도 전형적으로 사법부를 지금 탄압하고 없애려는 거예요. 네. 지기현 판사가 누굽니까? 자, 일단 저희가 준비한 화면 먼저 보고 대화 이어갈까요? 자, 화면 먼저 보겠습니다. 지기현 판사는 룸살롱에서 삼겹살을 드십니까? 사진이 있는데도 뻔뻔하게 거짓말을 한 판사에게 내란 재판을 맡길 수 없습니다. 당장 법복을 벗겨야 합니다. 지기현 판사의 대국민 거짓말을 입증하기 위해 부득이 사진을 국민께 직접 공개합니다. 국민 여러분, 직접 확인해 주십시오.
공수처 고발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와 별개로 사법부의 자정 노력은 당분간 지켜보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왜 갑자기 삼겹살 얘기냐 싶으실 텐데요. 오늘 오전에 지기현 판사가 이렇게 밝혔습니다. 삼겹살에 소맥 사주는 사람도 없다.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이 접대 의혹 제기된 지 6일 만에 직접 입장을 밝힌 건데요. 그러자 바로 오후에 민주당이 사진 3장을 공개했습니다. 자, 두 분께 여쭤볼게요. 먼저 김재원 비서실장님, 그 민주당은 지기현 판사 이제 법복 당장 이제 벗겨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자, 일단 사진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나타낼 수는 없죠. 이게 어디인지 뭐 하는지 그 옆에 같이 찍은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사진을 찍은 경위가 무엇인지 이것이 다 밝혀져야 되겠죠. 그런데 일단 민주당이 나름대로 굉장히 자신이 있어 하는 것 같아요. 네. 민주당은 전과가 많은 당이거든요. 과거에 김대엽 사건도 있었고 비교적 우리가 기억하는 무슨 청담동 술자리 사건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헛발질을 한 정당이거든요. 그런데 대선 국면에서 더군다나 이 지기현 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이제 구속 취소 결정을 한 그 담당 판사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마음대로 안 된 판사예요. 딴 분들은 다 마음대로 됐는데 그래서 이런 사람이 이 법원에 남아 있으면 자신들이 이 총통제, 일당 독재 총통제 국가를 끌고 가는데 이 사법부가 방해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한 분을 이렇게 뒷조사를 해서 망신 주고 끌어내리는데 성공한다면 대한민국 판사들은 아무도 이제 이재명 후보님 내지 이재명이라는 민주당, 이재명이 이끄는 민주당에 저항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범 케이스로 지금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데 아마 저 사진을 앞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는 네. 그런 나름대로 자료를 갖추고 있겠죠. 그런데 지기현 판사 입장에서는 거꾸로 저 사진에 대해서 해명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굉장히 많은 뭐 논란이 있을 걸로 보이는데 어쨌든 사진이 과연 첫째 이게 술집이 맞는지, 둘째 같이 찍은 사람들과 어떤 경위로 사진을 찍은 것인지, 그리고 그 사진이 접대를 받는 것이 맞는지, 또는 그때는 접대를 했다 하더라도 딴 자리에서는 판사님이 또 접대를 하거나 술을 사는 그런 인간관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을 해명하지 못한다면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민주당은 또 제2의 청담동 사건, 더 나가서 과거 김대엽 사건, 또 해물탕 사건, 동태탕 사건, 그리고 뭐 온갖 사건이 많았죠. 그런 것에 또 연장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대법에서 이제 뭐 진상조사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뭐 말씀하셨지만 이 사진만으로는 이제 접대다라고 이제 단정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공개를 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제보에 의한 것 아닙니까? 네. 제보자의 목적과 의도 그리고 과정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민주당은 그걸 제보를 받아서 당연히 검증을 하겠죠. 또 김재원 최고가 지금 이야기하듯이 민주당이 그런 역풍을 맞았던 그런 전례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더 진중하게 했지 않습니까? 또 지금은 대선 기간이어서 좀 민감한 시기예요. 자, 그렇다면 제가 아는 건 없습니다만 저 사진 한 장만 가지고 제보를 받고 그럼 민주당이 이것을 공개를 했겠냐? 상식적으로 맞지 않겠죠. 만약 그랬다면 역풍 맞겠죠. 현장 점검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지기현 판사는 뒷조사라는 표현을 자기가 직접 썼던데 네. 자 그러면 입장을 바꿔놓읍시다. 민주당이라는 공당에 그건 국민의힘이라는 당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보가 왔습니다. 그럼 이것을 검증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바로 할 수는 없잖아요. 자 그것이 어떻게 판사의 뒷조사입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민주당이 지금 김재원 최고위원님 말씀의 취지에 따르면 뭔가 윤석열 내란 수계를 석방시킨 그런 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를 콕 찍어서 이걸 뒷조사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민주당이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유능하지 않아요. 지기현 판사가 그 술집을 언제 갔는지 어떻게 알아서 그걸 뒷조사를 합니까? 제보가 왔으니까 하고 공당답게 책임 있게 그것이 진위를 와서 따져봐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죠. 검증을 하는 것이죠. 자, 지금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믿습니다. 뭐냐면 우선 제보의자의
그런 의도상 이 문제는 사진 딸랑 저런 한 장만 네. 가지고 했을 리는 없고 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관련 증거 이런 것들을 제출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대법원에. 그럴 때 이 문제는 차분하게 지켜보되 민주당 역풍 불어라라고 고사 지내지 마시고 이 문제는 실제로 사실이라면 사실대로 밝혀져야 될 문제니까 조금 차분하게 지켜보시고요. 이 문제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대통령 선거의 중요한 변수로 등장해서는 안 되죠. 또 그것을 중요한 변수화시켜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어쨌든 저는 저 사건을 보고 네. 그 100번을 양보해서 이게 맞다 칩시다. 그런데 그러면 왜 민주당이 이렇게 지귀현 판사 이분이 그 개인적인 생활에 이렇게 관심을 갖고 사진을 공개까지 하는 초강수를 뒀을까요? 그분이 그냥 보통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라 하더라도 쉽게 말해서 뭐 술접대를 받거나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술접대를 받았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죠. 특히 요즘 김영란법에 저촉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런데 유독 대한민국의 한 3천여 명의 판사 중에서 지귀현 판사 사건에 이렇게 완전히 당력을 모아서 공개를 했거든요. 자, 이게 맞다 칩시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목적이 있어요. 의도된 공개다. 당연하죠. 이재명 대표가 이끌던 민주당에 거슬리는 판결을 하면 이렇게 된다. 당신들 쉽게 말해서 민주당이 권력을 잡으면 사법부 판사들 조심해라. 설사 민주당이 권력을 잡지 않아도 민주당에게 거슬리는 판결을 하면 재미없다. 그리고 더 나가서 언젠가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당신들을 끌어내릴 거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심어주고 있어요. 즉 지금 입법부와 행정부는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사법부는 사실 최후의 보루거든요. 이 사법부를 완전히 발밑에 꿀리고 이재명 세력이 사법부도 완전히 장악하려는 그런 시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거는 정치가 아니라 폭력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정말 과거 독일의 히틀러 시대에도 이 정도 하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이거는요,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있을까요? 판사가 자신의 정치적인 반대 세력에게 좀 유리한 판결을 했다고 해서 술자리에 있었다고 해서 그 찾아내서 사진을 공개하고 그것도 정치 세력이 달려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 이거 그러면요, 민주당은요, 사실 3천여 명의 판사 또 검사 이 전부 다 뒷조사 맨날 해야 돼요. 언제 그랬습니까? 한 번이라도 이랬나요? 자, 아니, 잠깐만요. 네. 우리 김재원 최고위원님의 발언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네. 제가 균형을 스스로 잡아보는 거예요. 좋습니다. 아, 예, 예, 바로 함께 드릴게요. 아까 이제 김재원 최고께서 이제 아까 판도라 상자를 열면서 하신 말씀이 총통제 국가예요. 총통제.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말씀하셔서 뭐냐면 삼권 와서, 통합 총통제. 삼권 분립과 입헌주의를 무너뜨린다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아니, 삼권 분립과 입헌주의, 민주주의 모두를 무너뜨리는 것은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이에요. 그리고 그런 윤석열 대통령을 1호 당원이랍시고 여태 보호하고 있었던 당이 국민의힘이고 김재원 최고위원님은 그 당의 자랑스러운 대통령 후보의 비서실장입니다. 그런데 그런 잘못을 저질러서 이 조기 대선을 치르는 정당에 소속되신 우리 김재원 최고위원님이 민주당을 향해서 입헌주의와 삼권 분립을 무너뜨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 판도라 시청자께서 어떻게 판단하실까 이 문제고요. 아니 근데 제가 아니, 그 아직 말안 잠시만 말씀드릴게요. 잠깐만요. 아니 삼권 분립을 우리는 무너뜨리지 않았기 때문에 탄핵까지 당했잖아요. 아니, 그리고 그러니까요. 삼권 분립이 유지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구속도 됐잖아요. 근데 지금 바로 민주당은 그렇게 해서 대통령을 구속시키고 탄핵시킨 과정에서 자신들의 목적 달성에 약간의 장애가 되었다 해서 그 판사 뒷조사해가지고 판사가 술을 마셨다. 그래서 그 사진을 어떻게든 입수해서 이렇게 온 나라에 이것을 공개를 하면서 그 메시지가 뭡니까? 판사들이요. 아마 앞으로 아무리 용기 있는 판사라도 이재명이라는 정치인 또는 민주당이라는 정치 세력에게 조금이라도 거슬릴 수 있는 판결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 조금 아까 하셨잖아요. 암흑 하셨는데 세계를 만들려고 한다 이거죠. 김재원 최고위원님 좀 규칙은 지킵시다. 응? 그렇게
저 민주주의 삼권 분립 얘기하시면서 우리 둘 사이에 발언 시간도 안 지키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조금 기다려 주시고요. 제 기다릴게, 발언 안 끝났으니까 기다릴게. 마무리할게요. 자, 그래서 우선 그렇게 말씀하실 입장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5천억 가까이 드는 비용을 틀으면서 조기 대선 하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 직위원 판사 문제도 계속해서 김채구 의원님은 민주당이 뒷조사를 해서 무엇인가를 캐가지고 와서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아까 제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국민의힘에도 이런 제보가 들어가면 공당의 시스템에 의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지 그러면 이걸 처리를 안 하고 그냥 뭉개면 제보자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 이 어떤 검증과 공개의 책임은 그러나 우리 당이 지는 것이다. 그러니 아직은 서로 아무것도 알 수가 없으니 그렇게 비난하지 말고 확정적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좀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아니 그래서 저는 자, 사실이 맞다 그건 하더라도 잠깐만요. 이 얘기 끝이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사실이 맞다 하더라도 네. 겁나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으세요? 자,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